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필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객체 직렬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직렬화 정의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생성되는 객체의 상태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튜던트 클래스 정의한 후 스튜던트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생성자 호출해서 메모리에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에 접근해서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나 아니면 다른 클래스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 후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하면 당연히 메모리에 생성된 클래스 인스턴스, 즉 객체들은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삭제했습니다. 자, 이게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 객체를 이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단독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로 연동하면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처럼 클래스 객체를 로컬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연동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전송하거나 아니면 지금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의 상태를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객체의 상태를 파일에 저장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생성된 클래스 객체의 상태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예를 들어 네트워크로 상대방과 오목 게임을 한다 했을 때 각각의 사용자가 바둑판에 자기 돌을 놓으면 당연히 돌을 놓은 위치를 상대방 오목판에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어떤 돌을 어느 위치에 놓았느냐 그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해야 됩니다. 기존에 전송하는 방법은 위치를 문자로 만들어서 전송했는데 전송해야 될 정보가 많아지면 그만큼 문자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아예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서 각각의 필드에 네트워크의 정보를 저장해서 전송해 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파일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로컬에서 생성된 클래스 객체를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용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필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자바에서는 객체 직렬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직렬화 시 객체는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되거나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객체를 네트워크로 전송하거나 외부 장치, 예를 들어 파일에 저장 시 바이트 데이터로 전송하거나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바 코드에서 객체 직렬화 하는 방법입니다. 자바 객체 직렬화 과정입니다. 직렬화 대상 클래스는 반드시 java.io 패키지에 있는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직렬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으면 필드에 트랜지엔트 키워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원 정보를 직렬화해서 파일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있는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싶다. 회원 정보 중에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 직렬화해서 제외하고 싶다. 이럴 때는 필드 앞에 트랜지엔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코드입니다. 클래스의 각각의 필드를 직렬하고 싶을 때는 클래스명 다음에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클래스 객체 생성 시 각각의 필드를 객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화해서 제외하고 싶다. 이럴 때는 필드명 앞에 트랜지엔트 키워드를 지정해주면 객체 직렬화 시 지정한 필드의 값은 직렬화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Serializable 인터페이스 같은 인터페이스를 마크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보면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추상 메소드도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 없이 단지 인터페이스 표시 용도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마크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실습 시 문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으로
객체를 직렬화 후 역직렬화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렬화하는 방법입니다. 직렬화는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을 사용합니다.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에 라이트 오브젝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직렬합니다. 자, 사용법입니다. new 오브젝트 아웃스트림. 자, 오브젝트 아웃스트림 생성하면서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이니까 객체를 직렬하고 직렬화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할 바이트 출력 스트림을 생성자 인자로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후 라이트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직렬화할 객체를 지정해 주면 실행 시 객체가 직렬화되어서 최종적으로 지정한 바이트 출력 스트림으로 직렬화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반대로 직렬한 데이터를 파일이나 네트워크로 입력받아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직렬한 객체를 원래 객체로 복원하는 과정을 역직렬화라고 합니다. 역직렬화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이용합니다.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에 리드 오브젝트 메소드로 직렬화 객체를 원래 객체로 역직렬화합니다. 자, 사용법입니다. new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직렬화 객체를 읽어드릴 바이트 입력 스트림을 생성자 인자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 후 리드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하면 바이트 입력 스트림에서 직렬화 객체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역직렬화 후 최종적으로 원래 객체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원래 객체 타입 변수에 대입해서 접근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객체를 직렬화하는 방법, 그리고 직렬화한 객체를 원래대로 역직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인플로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직원 정보를 직렬화 후 다른 클래스에서 직렬화한 인플로이 객체를 얻어와서 다시 역직렬화해서 직원 정보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직원 정보를 저장하는 인플로이 클래스입니다. 자, 필드, 네임, 직원의 이름, ADDR, 직원의 주소, 주민, 직원의 주민번호, 폰, 직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get set 구현해줍니다. implement serializable. 지금 인플로이 객체에 저장한 직원 정보는 원래 클래스에서 직렬화 후 파일에 저장해서 다시 다른 클래스에서 읽어와서 역직렬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렬화 대상이 되는 클래스는 반드시 serializable 마커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구현 안 해준 상태에서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에 write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직렬화 대상 객체의 클래스는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줘야 됩니다. 자,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으로 인플로이 객체를 직렬화합니다. new employee 두 개의 인플로이 객체 생성해서 유현진과 차범근 직원 데이터로 생성된 객체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 new array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이 리스트 참조 변수 대입합니다. 자, 두 개의 인플로이 객체를 add 메소드 이용해서 array 리스트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array 리스트에 저장된 인플로이 객체를 직렬화해서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 new file outstream 객체 생성해서 직렬화 객체가 저장될 파일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serial.ser 파일을 지정합니다. 자, 직렬화 객체가 저장될 파일명은 원하는 이름과 학장명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직렬화된 객체가 저장되는 파일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학장명을 serial의 약자인 ser로 지정했습니다. 자, 오브젝트 아웃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파일 아웃스트림을 생성자 인자로 지정해 줍니다. 자,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에 write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직렬화할 객체 이 리스트를 지정하면 최종적으로 이 리스트에 저장된 두 개의 인플로이 객체가 직렬화되어서 serial.ser에 저장이 됩니다. 객체를 직렬해서 최종적으로 저장했을 때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은 바이트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같은 패키지에 serial.ser 파일이 생성됩니다. 바이트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편집기로 열어보면 데이터가 깨져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렬한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로 복원해서 직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역직렬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파일에 직렬화된 직원 정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어와서 역직렬화 후 직원 정보를 출력 즉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Unserialization Test 클래스입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한 객체를 이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직렬화 객체를 파일에서 읽어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New File Input String 객체 생성합니다. 기존에 직렬화 객체가 저장된 serial.sar을 동일하게 지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역직렬화 해야 되니까 New Object Input String 객체 생성하면서 FIS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Read Object 메소드 호출하면 serial.sar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직원 정보가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를 읽어옵니다. 반드시 읽어온 후 원래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다운캐스팅 후 동일한 타입 참조 변수 이 리스트에 대입해서 복원된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회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회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출력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회원 객체에 인플로이 객체에 저장된 회원 정보를 접근해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객체를 직렬화 후 또다시 다른 프로그램에서 직렬화된 객체에 접근해서 역직렬화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객체에 접근해서 작업이 가능한 직렬화와 역직렬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은 파일에 직렬화 객체를 저장해서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역직렬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트워크로 직렬화와 역직렬화하는 방법은 20장 네트워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렬화 시 직원의 주민번호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민감한 정보니까 직렬화 시 직렬화를 제외하고 싶다. 이럴 때는 필드명 앞에 트랜지엔트 키워드를 지정해 주면 직렬화 시 지정한 필드의 값은 직렬화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적 필드는 직렬화 시 직렬화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 내셔널리티 필드는 지금 스태틱 정적 필드로 지정됐기 때문에 직렬화 시 직렬화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민 필드에 트랜지엔트 적용해서 역직렬화 하면 주민번호는 출력 시 널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직렬화해서 제외하고 싶다. 이럴 때는 트랜지엔트 키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 04.ex01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직원 정보가 저장되는 인플로이 클래스입니다. 4개의 필드를 선언합니다. 각각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됩니다. 자, 기본 생성자와 매개 변수가 4개인 생성자를 구현해 줍니다. getSet는 이클립스의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인플로이 객체는 파일에 직렬화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는 자바 쪽 IO 패키지에 위치합니다. 자, 인플로이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 저장 후 파일에 직렬합니다. 시리얼리제이션 테스트. 자, 2개의 인플로이 객체 생성해서 유현진과 차범근 직원 정보로 필드 값을 초기화합니다. 그런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add 메소드 이용해서 2개의 인플로이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파일에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직렬하기 위해서 먼저 파일 아웃풋 스트링 객체 생성해서 직렬화 객체를 저장할 파일명을 지정해 줍니다. serial.sr입니다. 자, 그런 후 new object output stream 객체 생성해서 직렬화 객체를 저장할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 write 오브젝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2개의 인플로이 객체가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를 직렬합니다. 그럼 직렬화 객체는 바이트 데이터로 serial.sr에 저장이 됩니다. 실행해 보면 직렬화 객체를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메시지 출력됩니다. 지금 실행하는 클래스와 동일한 패키지에 serial.sr이 위치합니다. 자, 가보면
자, 생성이 됐습니다. 자, 클릭해보면, 자, 보면 말씀드렸듯이 직렬화 하면 직렬화 객체는 파일이나 네트워크로 바이트 데이터로 출력되거나 저장이 됩니다. 지금 보면 깨져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렬화 객체가 저장된 파일을 열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역직렬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럼 파일에 저장된 기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객체를 역직렬화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합니다. unserialization 테스트.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객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직렬화된 객체가 저장된 파일명 serial.sr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번에는 역직렬화 해야 되니까 오브젝트 인풋 스트링 객체 생성하면서 인자로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실행 시 serial.sr에서 직렬화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역직렬화 합니다. 지금 리드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 시 에러가 납니다.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을 지금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예외 처리를 해도 예외가 나니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은 IO exception, high exception이 아니니까 캐치문에 매개변수 타입을 최상위 exception 타입으로 변경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드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해서 이전에 직렬화된 객체를 다시 역직렬화한 후 원래 클래스 타입 어레이 리스트로 다운캐스팅 후 동일한 타입의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직원 정보를 넣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터레이트 메소드 호출해서 이터레이트 객체 얻어와서 while문 돌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인플로이 객체 가지고 와서 getter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인플로이 객체에 저장된 직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류현진, 차범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인플로이 객체 접근해서 각각의 직원 정보를 얻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객체 직렬화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객체 정보를 파일이나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객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java.io 패키지에 있는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입니다. 가보면,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는 선언된 추상 메소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마크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인플로이에 반대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지 않았을 때, 자, 직렬화를 하면 직렬화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 이름은 not serializable exception입니다. 발생 위치가 write object 메소드 호출해서 이 리스트를 직렬화 시 지금 employee 클래스에 직렬화 시 필요한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 안 해줬으니까 실행 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 다시 구현해주면, 실행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직렬화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니까 직렬화 시 제외하고 싶다 이럴 때는 트랜지엔트 키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트랜지엔트. 자, 주민 필드는 트랜지엔트로 지정했습니다. 그런 후 트랜지엔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직렬화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저장됐습니다. 다시 역직렬화 하면, 자, 이번에는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널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렬화 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직렬화에서 제외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적용하고자 하는 필드에 트랜지엔트 키워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폼 필드도 트랜지엔트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런 후 다시 직렬화하고 역직렬화 하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널로 출력이 됩니다. 파일의 객체를 직렬화하는 과정 그리고 역직렬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트워크로 직렬화, 역직렬화, 네트워크로 직렬화, 역직렬화 하는 기능은 20장 네트워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